오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면서 그 내용을 긴급 기자회견 형태로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이 육성으로 추정되는 녹취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었습니다. 그 녹취 직접 들어보시죠.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에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 그 만든 게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잊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런 녹취가 공개되면 곧바로 뒤따르는 게 폭로한 사람의 녹취를 공개한 사람 측의 해석이 맞는지 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그 쟁점을 따져 드릴 텐데요. 먼저 민주당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물증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도 된다고 보시는지? 이거는 아마 국민이 판단하실 일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민주당 입장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탄핵 사유다라고 결론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녹취를 공개한 걸로 보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님,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으로 추정되는 녹취를 들으셨는데 이걸 듣고 나서 공천 개입이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 같거든요. 그 구로사와 아킬라 감독의 영화 라쇼몽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그 사무라이 한 명하고 사무라이 아내가 숲속을 걸어가다가 그 산적한테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적이 사무라이를 묶어두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무라이가 이제 사망한 상태로 나무꾼한테 목격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는데 그 살아남은 사무라이의 아내의 말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산적의 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죽은 사무라이를 무당을 통해서 소환을 해서 귀신을 불러봤더니 그 죽은 사무라이가 하는 말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서 목격한 나무꾼의 말도 다릅니다. 사건은 하나인데 서로 자신이 죽였다고 하고 뭐 자결을 했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쭉 영화가 흘러가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결국에는 사실관계는 하나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인물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말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 세계 영화의 고전 중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지금 이 짧은 녹음 파일을 갖고 민주당은 어떤 사실관계를 단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저것만 가지고 현재 단정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 중에 있고 아마 그런 과정을 조금 더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곧바로 반박문을 냈습니다. 바로 살펴드리죠. 첫째,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관위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그리고 당시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창원 의창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고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 또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명태균 씨의 통화는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 명 씨가 김영선의 공천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영주 의원님, 대통령실 반응이 빨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라고 조목조목 일단 반박은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반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 좀 강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진위 여부를 떠나서 김영선이 열심히 했으니까 좀 주어라. 이 한마디만 남기고 다른 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직분이었냐, 뭐 대통령이었냐, 당선인이었냐, 이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따질 일이지만 네. 어쨌든 대통령이 그 녹취 파일에 있어서 그 말 한마디는 상당히 중요한 물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뭐 전략공천을 했고 전략공천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했고 이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마산 의창구에서 대체로 국민의힘에 누가 전략공천이 되든 사실은 이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라서 김영선이 가장 유력했고 많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김종량 후보가 됐든 다른 후보가 돼도 사실은 공천만 받아 내려오면 이길 수 있는 지역구였다는 측면도 하나 있고 그리고 어쨌든 뭐 대통령께서 말이 많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어쨌든 거기서의 팩트는 어쨌든 말을 남겼다, 그걸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고를 한 적이 없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보고하러 왔길래 이런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 진위 여부를 좀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그 녹취, 그 얘기에 당이 말이 많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초 정도 분량에 그치기 때문에요. 저희 TV조선 유튜브인 노스트라다무스에서 그 녹취의 당사자 중 한 명이죠. 명태균 씨에게 그 상황, 무슨 상황인지 물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실제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을 공천에 개입됐다. 뭘 개입을 해? 당이 말이 많네 이러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 중간 내용이 없잖아요. 중간 내용이 중간에는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 당에서 잘 알아서 하겠다. 자, 중간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화 녹취의 당사자는 뭔가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그 당이 말이 많네라는 그 뒤에 얘기가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서 빠져 있다라는 게 지금 명태균 씨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들으신 것처럼 나는 민주당에 그 녹음 파일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누구냐라고 저희 취재진이 물어보니까 내가 고용한 어떤 A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뭐 통화 녹취를 들려주는 과정에서 그 3자가 두 사람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강준혜 변호사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일부만 녹취된 거다라는 게 명태균 씨의 얘기입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 이 녹취를 오늘 오전에 공개를 하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오랫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확인을 했고 또 오래 준비를 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이러한 뭐 제보 같은 것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왜 지금 이 시점에 공개를 한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말은 김건희 규탄대회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탄핵을 위한 빌드업을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패딩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겨울 내내 하겠다는 것인데 근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있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명품백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완결이 된 부분들이 있고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예. 명태균 씨가 뭐 내놓은 문자라는 것도 뭐 오빠가 누구냐라든지 이런 좀 법적인 것에서 벗어나 있는 듯한 문자만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처음으로 제시한 증거라는 것이 저것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녹취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이번 주 토요일 집회를 앞두고 목요일에 내놓은 첫 번째 증거라는 것이 저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저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했다? 글쎄요. 저는 어떠한 의견 개진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공천 개입이 됐다라고 하면 저 목소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가 윤상현한테 얘기해놨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공천 개입이 되는 거죠. 네. 본인이 그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어떤 의견 개진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듣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윤상현 의원이 당시 공관위원장으로서 김영선 의원을 공천하게 된 과정, 민주당이 먼저 그 지역에 전문직 여성을 공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좀 인지도가 있는 여성 의원을 공천했었어야 됐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과거부터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김영선 의원이
그 바로 다음 날, 저 녹취 다음 날에 공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사실상 오비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에서 저 녹취를 오늘 가지고 나왔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이 선고 과정에 있어서 녹취들을 계속 틀 것이고 저런 식으로 변죽만 올리는 녹취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